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이 귀한 분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경률 선생님이신데요. 현재 이 상강포럼 공동대표이자 연변일보 논설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한중국 동포 사회가 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매주 이렇게 좀 하나씩 주제를 잡아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장경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첫 주제는 이 코로나19와 백신입니다. 요즘 이런 백신,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이 크고 있고요. 백신 외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와 이 백신과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누는데요. 주요하게는 이 중국의 백신, 중국산 백신이겠죠. 이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 이제 장경률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 장경률 선생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82년도에 연변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10개월간 이 교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 연변일보 기자로 재직을 하시면서 정치부, 사회부, 문화부, 편집국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직 시절에도 여러 번 이 책을 출간을 하셨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저서 중에 이 진실 기록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그런 어떤 기자로서의 진실을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명감을 갖고 느끼는 그런 저서가 또 눈에 띄고요. 그리고 뭐 낚시하고 등산도 즐겨 하시죠? 예, 그래요. 네, 뭐 지금 뭐 도봉산도 아주 자주 오르내는 거를 이렇게 뭐 위챗이라든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변일보에 대해서 잠깐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연변일보는 1945년도에 그 광복이 나면서 네. 우리 중국에서도 말하면 역시 일본 제국주의로 몰아내고 동북 지역이 해방되면서 그 해 인천 연변일보가 창간됐어요. 네. 원래 일본 놈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도 창씨혁명하면서 네. 우리말 우리글 몽땅 폐지했고 네. 그때 폐지당했다가 45년도에 일제부가 패망하니까 네. 인천 우리말 우리글 우리 방송이 출연했어요. 그때 우리 연변일보도 처음에는 중국 동북 조선족 인민보라고 하다가 네. 1948년도에부터는 연변일보로 정식으로 창간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북 조선인민보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가 우리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연변일보가 네. 우리 신문이거든요. 네. 중국 성적으로 우리말 글로는 또 제일 큰 게고. 그러다가 1956년도에 네. 목단강에다가 목단강 일보라고 목단강 조선문보라고 했거든요. 네. 후에 그게가 할변으로 넘어가서 흑룡강 조선문보로 됐고요. 네. 그리고 1965년도에 또 신양에 우리인데 부사장을 파견해 가지고 10여 명을 거느려 가지고 와서 연행신문, 연행조선문신문을 창간했어요. 네. 그러다가 또 1985년도에는 우리 길림성에 있는 장춘 길림 지역에 있는 조선족 산재 지역에 30만이 있었거든요. 네, 네.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또 길림신문을 창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는 90년대 초 80년대 말 그때까지도 길림신문하고 우리 연변일보가 함께 하다가 네. 그 후에 길림신문이가 독립해서 길림신문 역시 그 성급 일보의 그 소속으로 넘어갔고 우리 연변일보는 그냥 연변 지역에 있으면서 네. 그러니까 뭐 중국 그 현지 그 흑룡강 신문, 요령 신문, 길림 신문 다 연변일보에서 나온 거네요. 예. 그리고 우리 연변일보에서 부사장, 부주필들을 네. 파견하고 우리 사람들을 한 10명, 20명을 네. 파견해가지고 거기 가서 후에 다 이사를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꾸리고 그렇게 됐죠. 네. 그래 지금도 중국 기자협회에서 행사를 하나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서 우리 연변일보는 상임지사단이고 네. 그리고 중국 조선족 신문을 대표를 해서 참가하고 있고 네. 그리고 중국에서 조선족 신문 가운데는 그 네가 신문이가 그 대표 신문이거든요. 네. 우리 연변일보의 흑룡강 신문, 길림 신문, 연영조선문 신문 이 네 개가 우리 조선족 사회에서 대표 신문입니다. 네.
그 연변일보가 이제 초창기에는 한 임직원만 해도 한 600명이 넘었다고. 예, 그렇죠. 그 활달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80년대 지난 세기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도 활자를 찍다 나니까 500명, 600명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후에 점차 이거 우리도 뭐 기교화를 하면서리 줄어들고 해서 지금은 기자 편집이 도서문만 66명. 66명. 예. 네. 네. 그러면 우리 저기 장경률 선생님은 몇 년도에 처음 연변일보에 들어가셨다가? 앞에서도 얘기 있었지만 1982년도에 연변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배치받은 것이가 연변 려명농민대학이라고 그 네. 대학교 가서 한 10개월 교편 잡았다가 82년 10월 연변일보에 정근대 와가지고 줄곧 2012년 전년 퇴직할 때까지 30년 동안 연변일보에 몸담고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뭐 퇴직을 은퇴를 하시지만 그래서 논설위원으로 예, 활동을 지금 하시는 거죠? 우리 연변일보에서 정년하고 퇴직하고 이런 분들이 그 수천 명이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지금 유일하게 퇴직한 후에도 3명만 논설위원이라는 자격을 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제가 지금 퇴직한 지 어전히 근 10년 됐는데 계속 논설위원을 하고 있어요. 네, 퇴직하시고서 그리고 또 뭐 상강포럼 또 예. 활동도 계속 하시고 예, 계시죠. 상강포럼은 뭐 1년에 한두 번씩 몇 번 예. 한국의 지성인하고 같이 뭐 세미나도 가지시고 예, 그래요. 책도 내고 그러시죠. 네, 뭐 요 정도 소개로 하는 걸로 하시고 그래요. 다들 궁금해 하실 테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번 첫 끼는 이 제한주국동포사의 이 궁금한 이야기 해서 주제를 이 코로나19 백신 이야기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중국산 코로나19 그 백신 어떻게 봐야 하나. 지금 이 주제를 갖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질문 내용을 제가 먼저 이 지구촌이 지금 한창 코로나19 최후 결사전을 벌인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대전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이 당면 정세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셨다고 하는데, 네,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들어가는지. 실제 이 코로나의 발원지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이 뭐하니요, 이야기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고, 네. 분명한 거는, 재작년에 12월부터 이거가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제일 처음은 중국 무한에서 네. 발견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 후에, 전 지구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로 퍼졌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이가 세계 이목을 끌고 중심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점차 중국뿐만 아니라 후에 그것이가 미국을 건너가고 이란, 이탈리아, 그 다음에 영국 이렇게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하고 그 다시 후에는 아프리카, 네. 남미주 여기까지 퍼졌거든요. 이래매 그 기세는 그 무엇이든지 꺾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환경에서 역시 처음에는 큰 코로나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실제는 후에 따지고 보니까 그거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맞먹는 더 큰 이런 걸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내주신 그거를 보니까 예. 거의 최근 날짜겠죠. 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 세계로 예. 9,720만이니까 거의 1억 예. 1억 명에 가깝게 확진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사망자 수가 207만 5천. 예. 그러니까 한 200만 넘게 지금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2,490만인데 곧 내가 볼 때는 미국 사망자도 한 41만이 넘고요. 예,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국발 요즘은 예. 또 새로운 또 변이 또 그런 바이러스가 또 돼서 계속 이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전에는 대전까지만 예산하건데 제3, 4대 대전이 많을 경우에 일어나지 네. 않겠지만은 그러나 불시에로 그 무슨 인소에서 기른다면 그 무슨 핵전쟁이나 생물전쟁이나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을 생각했는데 누구든지 네. 뭐 생물계, 자연계하고 인간 간의 전쟁일 거는 생각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에 맞먹는다고 했는데요. 이런데 어제 21일 그 기준에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숫자보다 더 많아요. 네, 네. 예, 그 40만 명 넘거든요. 네. 그래고 그 역시 그 영국도 그 6만 명에 가깝고 네. 사망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변종 바이러스가 네. 이게가 원래 것보다 뭐 5배, 10배 더 강화가 나가거든요. 네. 실제는 지금 한국의 경우도 보게 되면 어지간해 많이 줄어들긴 들었지만은 그러나 한국의 경우도 지금 저기 안심하기가 쉽지 않을 쉽지 때죠. 않고 네. 예,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게 뭐 이전에 우한에서 나왔던 그런 바이러스인 게 아니라 다 변종된 바이러스. 네, 네. 예. 그 한중 간에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그래도 뭐 서로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주목해 볼 만한 게 지난해 12월 30일이죠. 예, 그래요. 그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 2020년 예. 중한 10대 뉴스 중에 하나를 예.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중한 방역 협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방역의 모범이 되다 해가지고 10대 뉴스로 뽑았는데요. 이 한중 간의 코로나 사태 지원과 협력 사업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지난해 중국 대사관에서 네. 그 중한 관계에서 10대 뉴스로 뽑을 때 네. 코로나 협력을 그 10대 뉴스의 하나로 중요한 자리에 놓고서 네. 얘기했거든요. 확실히 그거는 조금 더 틀린 점이 없어요. 네. 분명한 거는 지난해 재작년 12월에 터져서 지난해 1월, 2월에 3월까지 본격적으로 중국이 우한에서 길어가지고 중국이 대단히 고통받고 고생하고 이럴 때 네.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에 일어는 역시 우리 일이고 중국에 일어는 역시 우리하고 그 같은 일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로 돼야 된다. 네. 이래가지고 한국 분들이 막 마스크를 지원하고 네. 역시 또 기타 의약품도 그렇죠. 지원하고 예. 네. 그리고 뭐 그 이럴 때는 말 한마디도 뭐 천년갑시라고 그 누구나 국민들이 뭐 조금 더 뭐 그런 게 드침없이 그 중국에 대해서 응원과 성원을 보내고 예. 네. 그 여론도 그렇게 하고 했지요. 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중국에서는 뭐 정말 말이 될 말하면 저 철권 통치처럼 이렇게 강하게 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는 점차 줄어들고 몇 달 후에 3월달, 4월달부터는 한국에서 제1차 여기 그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비 돌아서 중국에서 또 역시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위문전화도 보내고 또 뭐 통해가지고 전화 통화도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제일 바쁠 때 네. 우리를 지원해줬다. 한번 이웃은 영원한 이웃이고 영원한 저기 그에다 그다음에 그랬었죠. 우리는, 예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인류 뭐 동북아는 운명 공동체다 네. 이래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한국에 대해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한국에서 매개 도에서 중국에 매개 성하고 이래 서로 그 교류를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각 성에서도 북경, 상해, 절강 이래가지고 한국에는 경상도도 그렇고 뭐 강원도도 네. 그렇고 다 지원했는데 그 적지 않아요. 네. 그때는 그게 이제 마스크 외교라는 말이 나왔었죠. 마스크 이렇게 나왔죠. 네. 그리고 그 서로 이렇게 방역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가 중국에서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특히 한국에 얘기했고 한국도 이렇게 중국 지원을 했기 때문에 방역에서 뭐 세계 모범이라 해가지고 뭐 그 한국에서는 뭐 K 무슨 코로나 방역이가 세계 모범이 됐다 가면 중국도 역시 이 면에서는 그 서로 그 상호 보완하면서 네. 했어요. 오늘까지 왔지. 근데 백신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예, 그럽시다. 저는 뭐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백신이 무려 한 33종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서 뭐 임상 시험 단계에 진입한 것이 뭐 이렇게 33개 중인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게 뭐 지금 국내에서 한국에서 뭐 들어오지 않은 게 뭐 중국의 화이자, 모더나, 예.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다 뭐 이런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예. 그 외에 이 세계의 그 백신 현황 상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중국의 경우는 이미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은 지금 모종일 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이가 최후의 그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가 네. 백신 개발하고 그 임상 실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접종이 시작되면 네. 결국은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미를 말하면 오늘날에 우리는 백신 코로나하고의 최후의 저격전, 최후의 그 방어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 우리가 지금 저기 이야기하건대 늘상 예명전이 어둠이가 가장 어둡다고 하거든요. 네. 해 뜨기 전, 날이 네. 밝기 전이 제일 어둡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번에 지금 이 시기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망률도 그렇고 확진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게가 제일 그 최고봉이거든요. 네. 이런 때 지금 또 그 백신 개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미 사퇴를 했지만은 지금 저기 미국의 전임 대통령 트럼프는 네. 그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나 자기 그 공적이 하나로 백신 개발을 기회해서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는 그 제일 먼저 실험하고 나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백신 개발로 그 말하면 그 세계에서 제일 그 정상을 다투는 여기에서 그 누가 선점을 하는가 게 네.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다고 하니까 그 생각도 없던 그 러시아 푸틴이가 네. 딱 뛰어나와 가지고 우리는 이미 그 백신 개발이 들어간 데 임상 실험 들어갔다. 네, 네. 그런데 우리 딸도 그 첫 사람을 맞았다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저기 영국이나 여기에서 그 백신 개발한 백신들은 보게 되면 영국도 그 앞당겨서 미국 앞당겨서 그 또 선포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예. 어쨌든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 개발 처음에 러시아가 처음에 스푸트니크 V 해가지고 그래, 상당히 그 우주 개발을 먼저 한 그 러시아가 그거를 다시 한번 상징하는 백신 그렇죠. 개발을 해서 내놓기도 했고 그랬죠. 어떤 미국도 그렇고 각 유럽에 영국도 그렇고 그런데요. 또 중국도 이 백신 개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중국에서도 실제는 미국에서 5개, 6개, 10개 이내에 되는 연구소들이 했거든요. 네. 물론 세계적인 제약 회사들이 참여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백신 개발에 뛰어든 회사가 20몇 개 돼요. 그렇게 많은 곳에서 또 제가끔 경쟁하고 또 단순히 국제적으로 그 시장을 선점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앞당겨서 서로 하느라고 굉장히 대대 치열했거든요. 서로 비밀을 내불라 그 토로아이하면서 했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결국은 실제는 지난해 10월달 그때 이미 그 제2사단계까지는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그게가 국제적인 그런 승인 받지 못하고 네. 국제적인 임상 그 실천이 안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승인 받지 않는데 네. 중국 사람들은 영내로 딱 완으로 딱 하기 전까지는 숨기고 있어요. 또 종료를 말 안 하고 그런 것만큼 중국에서 개발한다 해도 우선적으로 중국에 있는 14의인구로 만족시키자면 언제든지 그러거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그리 급하게 하지 않았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그 많은 데서 임상 실험에 들어가고 또 백신 접종이 직접 들어갔어요. 네. 이래가지고 12월 말이려면 연말 전후로 6억 명에 되는 백신 생산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해를 맞으면 시민 주석이가 전 세계다 공포한 게가 우리는 새해 1월부터 지금 이미 접종이 시작해서 그때 이미 6천만이 접종했는데 준비는 6억 명분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미 이거 하겠는데 전 국민의 무료 백신을 한다 이렇게 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백신이 대표적인 게 시노팜, 예, 시노팜. 시노백. 예, 시노백이죠. 시노백. 네, 시노백하고 시노팜이 같은 건가요? 예, 같은 거예요. 아, 일단 또 이 언론에 이름이 각자 나와가지고 서로 다른 줄 알았는데. 시노팜이라고도 하고, 시노백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여기가 우리 번역할 때 네. 각자가 회사마다 다르니까. 예. 그러면 저 중국에서 대표적인 백신이 시노백이 예. 대표적인 거고 그 이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도 개발 중에 있는 것은 10여 종이 돼요. 10여 종이 있고. 예,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중국 내에서는 지금 한 6억 개 정도, 6억 명을 이미 12월 저기 말 전에 접종할 수 이미 6억 명 정도 준비했고 할수 있는 거 했고. 지금은 이미 전국적으로는 근 1, 2억에 달하는 인구에 이미 접종이 됐거든요. 보니까 뭐 양력설 연휴 이전에 가서 그때는 5천만 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고 그러니까 뭐 이제는 음력설을 앞두고는 더 이제 지금 중국에서는 1분기에 제1차 접종은 큰 절반 넘어 14억 인구라면 7억, 8억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게가 경상 앞장서고 있죠. 제가 최근에 이 길림신문을 보니까 이 중국의 백신이 세계에서 환영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기사 실렸더라고요. 그게 신화사에서 먼저 쓴 걸 발표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는 뭐 백신을 뭐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쓸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뭐 실질적으로 정말 세계에서 이 중국의 백신에 대한 그 평가라고 할까요? 그 환영 정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여기서 우선 이야기를 할 게 제일 처음에 중국에서 한창 자기 중국 내부에도 실험했을 뿐만 아니라 1차, 2차 접종하면서 실험했고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저기 그 남미주에 있는 브라질 이런 나라에 갔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 중국 내부로는 그때는 80%, 87%에 달하고 후에는 90% 넘는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후에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그 브라질에서도 처음에 싫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대통령이가 이번에 다시 해가지고 그 2억 명분을 브라질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브라질의 대통령도 자기 직접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인도네시아는 이미 4천만 명이 당하는 그 백신을 직접 가져갔고, 그러게 되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대통령이가 앞장섰고, 특히 그 제일 그런 거는 터키에 있는 대통령 에르도안이 그분은 직접 에르도안 대통령 그분 직접 맞았고 그리고 여기 그 세르비아 대통령 무치치 그분도 직접 맞았고 이러면 세계 정상들이 앞장서서 맞으면 그 다음에 부작용이 없다. 그런데 실제는 미국에 있는 그 백신도 보게 되면 다 부작용이 있고 여기 그런데 그게가 화이자가 뭐 어디서 23명인가 뭐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고 노르웨이에서 한참 화두가 됐죠. 그러니까 이 중국의 백신이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발한 백신하고 좀 다른 점이 있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건데 단나나는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인종이 다르고 지역이 다름에 따라서 백신도 변이종이 달라요. 지금 어제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게 되면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30-40종류로 변종됐대요. 단순히 무슨 일본에서 한 그 무슨 두세 가지나 무슨 처음에는 영국에서 변이됐다가 남아프리카에 갔다가 다시 그게 뭐 수입된 그런 바이러스 외에 그 지방에서 또 다시 그 변종되고 이런 게거든요. 이래서 나타나는 것이가 35종인가 36종인가 이럴 그 정도 된다요. 그러니까 이게 변이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또 효능이 있냐 없냐 효능이 있냐 없냐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효능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처음에가 우리가 개발했던 그 백신이가 역시 또 그 후에 그 변종을 이기냐 뭐 이기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은 철저히 떼는가 하는 건 미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백신이 이제 특징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야 그 화이자라든가 이거는 뭐 영하 70도 뭐 이런 데만 보관해서 움직여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백신은 뭐 영상 2도, 8도 일반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보관했다가 마저도 그렇죠. 뭐 괜찮다.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운송이나 이런 것도 편하고 그런 만큼 또 이제 가격도 좀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편화되기가 좀 쉽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거든 이래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이 따르고 인종이 따르고 풍토 수질과 다름에 따라서 그 약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거는 중이하고 서이를 말하는데 우리 중이 이 계열에는 말하면 우리 민족이 조이나 한이 한계 들거든요. 이게 한 계열이고 서이는 서방에서 나온 그걸 하는데 실제는 병을 빨리 치료하고 그 구급하는 데는 서이가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뿌리를 뽑고
그 다음에 근본을 다스리는 데는 중이나 우리 그 한이, 조이, 네. 뭔가 하면 서장의 티베트에는 장이라고 하고 몽골에는 몽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실제는 우리 중이나 이게 다 같은 한 계열인데요. 우리 이거는 여기서 나온 우리 백신은 중이하고 서해를 결합했기 때문에 네. 그 우리 기본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 좋은 게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네, 최근에 그 조평규 예, 연달구의 수석 부회장 예, 예, 예. 이렇게 했던 분이 이런 거를 쓰셨더라고요. 예. 이 코로나19 백신 그 신호파 예. 이게 100년 이상 된 전통적인 불활성화 방식으로 개발된 백신이라는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이 검증된 방식이라 예. 한 번도 실전에 투입해보지 못한 첨단 바이오 방식에 비해서 안정성이 더 뛰어나다. 예. 물론 이게 이제 중국 측의 주장이긴 하지만은 예. 어쨌든 미국이나 서양에서 개발한 백신하고 중국의 백신은 틀린 뭔가 좀 다르죠. 전통 100년 이상 전통된 불활성화 방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이 한방 예, 그렇죠. 한방. 그런 다른 백신이라는 거죠. 우리 중국에서 말하면 리시진, 네. 중국의 리시진이나 뭐 화타나 네. 그리고 우리 여기가 한국에 말하면 저기 동의보감, 네. 허준이나 그 기실은 다 다 같은 우리 저기 한전통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말하면 이러기 때문에 한나는 가격이 상해서 그 중도 발전도 상위 나라나 네. 그러자면 약소국가 여기에서 값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서방에서도 보게 되면 미국이나 영국 포함해가지고 이분들이 나라의 국력이어서 그저 어디에서 생산하면 그저 몽땅 가져가지 않아요. 네. 그러면 약소국가는 바라볼 뿐이지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기술상에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많은 우리는 말하면 토종 그 다음에는 그 지방에 맞는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또 그걸 개발하기 때문에 저기 아주 보편적으로 적응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한국 언론에서는 중국 백신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요.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것 때문에 이런 거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래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맞아도 되냐? 예, 예. 그런 그거는 조평교 그 상임지사께서도 이야기 있었지만은 네. 여기 한국의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견해에서는 지난 시기 70년간 서로 갈라져 있던 그 냉전 시기 이런 사유가 흩어졌기 때문에 네. 자꾸 색안경 끼고 보거나 그러지 않으면 독자적인 이런 분석이 없이 의원이 미국이나 서방 국가의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데 실제는 조평교나 그러지 않으면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던 중국 주재 한국 대사 관에도 있고 심양 총령사도 했던 강효백이나 이런 분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 민족하고 동북아 우리 동질성이 이런 각도로부터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에는 절대 민족이고 종족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동안적이고 공동하게 대처할 일이고 그래 이게가 점점 갈수록 세계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저 중국에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예, 그분들은 그러니까 백신은 저 누구나 한 번쯤 다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면 무조건 맞죠. 예. 이제 그 중국 들어가시면 어차피 좀 중국산 백신을 좀 맞으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요. 무조건 그러면 맞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국 외교부에서도 이야기 있었지만 중국에 있는 주재하고 있고 그분 네. 하는 외국 사절들로 네. 다 무료로 다 네. 공급할 거고 또 그분들도 우선 공급할 거고 왜 그런가 하면 중국에 주재하는 외교 사절들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걸리면 역시 중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른 의미로 두는 게 아니라 공동한 의미에서 말할 때 하나도 다른 쪽은 놓지 않고 공동하게 다 지금 현재 연변 지역에서도 지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연변 지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무일꾼들로 지금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점차적으로 교원 그러지 않으면 특수 업종에서 참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네. 우선적인 위치에 놓고 실제는 우리 연변 지역이 중국에서도 제일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중국에서 모두 5차례로 가장 공기질이 좋고 잘 살기 좋은 곳으로 5차례 뽑았는데요. 제 첫 번째 10년 전에 할 때는 연변 지역이가 2등이 됐어요. 1등은 절강에 있는 항주, 절강 그 지역이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연속 네 번은 중국에 있는 백두산 지역, 네. 그 연변 지역이가 중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됐거든요. 네. 그 다음에 2등이가 중국의 연대, 청도에 있는 산동마도 그 지역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만큼 우리 연변 지역이 옛날에도 사스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무슨 폭풍이도 자연재해가 없어요. 네.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에도 뭐 걸리거나 무슨 그 다음에 엄청나게 문제 생기거나 이런 게 없고 저는 근 6개월, 7개월간 네. 연변 지역에서는 하나도 발생한 것이 없어요. 네. 그리고 위에서 인입한 것도 그 자리에서 통제하다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연변 지역은 저리 봉시 하나 다름없어요. 요지간에도 길림성에서 장춘 길림 지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저리 거기 사람들이 연변 오는 것도 저리 역전해서 공항에서 검사를 하고 격리를 그 자리에서 시키고. 그래요. 혹시 그러니까 연변 지역에 뭐 주변에 아시는 분들 중에 이미 접종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직 그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렇지만 네. 저희 친구들은 네. 저희 북경이나 그러지 않으면 다른 외지에 있는 분들은 다른 외지의 분들 맞으셨다는 분들 이미 있었군요. 예. 최근에 이제 한국 언론에 나온 거를 잠깐 보도를 드리면은 예. 연합뉴스 TV가 예. 1월 13일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산 백신이에요. 예. 효과가 50%다. 어느 지역은 91%다. 예. 이게 이제는 지역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니까 예. 이 중국산 백신 과연 신뢰도 좋냐 하는 이제 논란이 좀 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1월 19일 날에는 KBS가 중국산 백신 신뢰 논란 역시 이제 그와 관련된 동남아 국가들도 그것 때문에 중국 백신을 들여와서 빨리 접종을 하려고 하다가 일정을 좀 조정하는 그런 현상도 좀 있다 이렇게 예, 보도를 그래. 했고 예. 그리고 21일 연합뉴스를 보니까요 세르비아 네. 이제 중국 신호판 백신을 대규모 네. 또 이렇게 들어와서 접종을 개시했다 이게 네. 이제 유럽에서 처음이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중국산 백신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신뢰성에 있어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요. 그러나 어느 쪽에서는 또 중국 백신 좋다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받는 국가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니 백신 외교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한국 언론에서 이 중국 백신과 관련된 기사도 많이 보실 거잖아요. 예.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건데 절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평규 상무리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는 우리는 그 무슨 정치적인 편견이나 무슨 지역적인 이런 감정을 가지지 말고 네. 제가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중이나 우리 민족이 조이나 북에서는 조선에서는 조이라고 하고 네. 한국에서는 한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나 그냥 무슨 중국의 리시진이나 우리 뭐 여기 동의보감의 허준이나 이게 다 우리가 같은 뿌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에서도 결국은 우리 여기에 대해서 공동하게 연구를 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싶은가 하면 최근에 한국에서도 한국식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두 그렇죠. 종류가 하고 있죠. 하고 네. 있죠. 그런데 금년도 올해 새해에 갔을 쯤이면 네. 정식으로 시판될 거다 하는데 네, 네. 저는 그걸 믿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그때부터 무슨 이란 말할 뿐이지 실제는 중국에서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이 나서서 이게 내게 좋다 이런 건 절대 안 했어요. 네. 다 언론이나 여기에서 나와서 들고 할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에서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속이 깊어가지고 어진간해서는 그렇게 떠들지 않아요. 네. 그리고 중국 내부의 일도 우선 하다 나니까 그게 좀 좋지 그거 가지고 줘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네. 별 신경 그렇게 쓰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예. 네, 어쨌든 오늘 이 코로나19와 백신, 우리 제한 중국동포 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장진원 선생님이 최근에 저희 신문에도 이 백신과 관련돼서 가만 써봐요. 이렇게 요번에 나온 신문에 이렇게 칼럼을 또 게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면에 6면에 코로나19 단합방역 국제사회의 공동과제이다. 그래서 이 신문의 이전 서두에서는
당면 인류와 코로나19와의 대결은 3차 세계대전에 맞먹는 미중의 세계적 대결로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 말씀을 하셨고, 이 글의 이제는 결론에서는 이 단견, 그러니까 뭐 짧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방심, 또 경시, 뭐 이건 절대 금물이다. 이 국제사회의 단합 방역으로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전승을 위해서 공동 분투해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냥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전 인류의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고 이게 뭐 이념으로 막 갈라져서 그래. 뭐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일단은 함께 이렇게 합심해서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 장현우 선생님이 하면서 이 중국의 코로나 백신, 시노팜, 예. 이거에 대해서 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는 미국이나 이 서양, 유럽에서 개발한 백신하고는 다른, 예. 우리 이 동양의, 예. 동양 특유의 그런 방식으로 상당히 안정성 있게 개발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백신이, 만약에 중국의 그 백신이 정말 효능을 보이고 그런다고 하면은 동양 의학이 한 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당연하죠. 그런 이제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뭐 장 교수님 이렇게 끝으로 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는 걸로 오늘 방송을 마치죠. 예. 한마디로 제가 칼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코로나19와의 그 마지막 최후의 저격전이거든요. 네. 많은 국제적인 매스컴들도 다 이야기를 하건데 금년도年말쯤이니 혹은明年이면 이게가 종식될 것이다, 최종 네. 이길 것이다 하거든요. 그런 것만큼 이 마지막일수록 더욱 우리가 더 단합해가지고 공동한 과제로 공동하게 풀어나가고 네. 또 좋은 성과가 있으면 공유를 하고 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루속히 더 적은 희생을 내면서라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오직 단합만이 대답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제한 중국동포의 궁금한 이야기, 코로나19와 백신으로 첫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또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죠. 예, 그래. 네, 오늘 좀 감사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우리 동포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동포세계 항상 이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요. 또 좋아요, 또 응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